네, 경할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경제 진행자 이다솔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흥국장학재단 광주현장지원센터에 계시는 정동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알찬 정보 얻어갈 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오늘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학자금 대출이 무엇인가요? 학자금 대출이라면은 부족한 예를 들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원생도 지원을 하고요. 아, 생활비까지 특별하게 저리로서 아. 2.2% 저리로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정부가 주는 제도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 또 네. 어떤 필요한 조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한국장학재단 주요 사업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에 네. 대해서 학부생 중에서 이제 국가장학금을 더불어서 신청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학부생들은 네. 국가장학금도 신청하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소득 구간이라고 산정을 하는데 네, 네. 이때는 별도로 부모 또는 배우자도 별도로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한 학교를 다니면 정규 학기 이내에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정말요? 초과 학기 지원했을 때는 네. 개인당이 보게 되면은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3회, 네. 다음에 4년제는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떤 피치모달 사정에 대해서 뭐 복수 전공이나 여러 것 때문에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된다. 네, 네. 그렇다면은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최대 3회, 4년제는 최대 4회까지 네.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올해 달라진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올리고 미국에서 뭐 금리를 올리냐 많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2.2%로 동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 특별 상환 유예라고 있는데 네. 특별 상환 유예 조건을 좀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이 취업부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혹시 이제 의무 상환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 유예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동일하게 해주는 기준을 맞춘 부분. 그다음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할 때 상환 기간이나 거치 기간에 대해서 조건 변경을 대출 건당 1회만 가능했는데 2회까지 저희가 늘려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상환 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채무 조정의 요건을 기존 연체 3개월인 자에서 만기됐는데 연체 중인 자까지 좀 했고요. 전과 비해서 좀 더 부재가 심해졌다거나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나요?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인데 실제로 교재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은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네네, 때문에 네네. 등록 전에 저희가 이제 생활비 대출 우선 네. 하라고 지원해 줬는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네.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일부러 이제 그 돈을 좀 받아가지고 목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좀 발생을 하거나 미등록했던 부분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우선은 50만 원 해서 등록하고 나서 또 100만 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재학생 생활비 대출 우선을 받았는데 그 학기에 등록을 안 했다 상환 의무가 바로 발생합니다. 대출은 장학금과 다르게 상환 의무가 있으니까 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도 괜찮은 기간은 최대 어느 정도 거치 기간을 가질 수 있나요? 일반 상환 학장 같은 경우는 남학생의 대학 학부 신입생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 설정이 그럼 여학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 10년인가요? 7년입니다. 7년이요? 네. 왜요? 남학생은 보통 이제 네. 군대를 갔다 오고 휴학 기간을 감안해서 3년을 더 준 거로 표현하고요. 아, 그렇네요. 여학생은 7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규 4년제 대학 다니면은 네. 거기에다가 3년을 더 플러스 해준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거치 아유, 기간이 전 돼 있습니다. 착각했어요. 전 졸업하고 10년까지 안 갚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듣고 아 진짜 길다 생각했거든요. 대출 시점입니다. 요즘에는 취업난이 하도 심하니까 네. 예를 들면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지 네. 못할 경우 네. 일반 상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구제책이 없나요? 특별상환 유예 제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통 일반 상환 학장은 대출 받은 대출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이 졸업 후에 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 원금 이전을 포함해가지고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아, 최대 네. 3년 동안 유예해가지고 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네. 이에 대한 지원 대상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네.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사업하시다가 음, 좀 안 좋게 되시가 파산 아니면 개인회생이 됐다거나 본인 또는 부모님이 갑자기 중증 질병에 갑자기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갑자기 아프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특이한 게 있는데 뭐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 불법 사기행위 당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마디로 이제 저희들이 좀 네.
아주 또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 네.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 만 35세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네. 이런 요건이 됐을 때 하는 거고요. 네네. 특히 이제 저희가 19년도 1학기에는 어떤 일이 좀 개선을 했냐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의무 상환이 한 번이라도 이제 발생했었다면 특별 상환 유예를 안 해줬었어요. 옛날에 소득이 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국세청에 그 의무 상환 유예받은 이력이 있다면은 네. 똑같이 특별 상환 유예도 저희도 해주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 제도를 좀 더 균등하게 맞춘 부분이 네. 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도 소득 분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네. 대출 제도가 다릅니다. 아 제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달라요?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8구간 이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후 네.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학부생 소득 9, 10구간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이자는 어떤가요? 이자도 차이가 있나요? 이자는 동일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2%인데 네. 중요한 것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입니다. 아. 매 학기별 변동금리고요. 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네. 그 기간 동안 고정금리고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학자금 대출 받았을 때 대출입니다. 네, 대출. 상환 의무는 무조건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매월 이자나 원금을 내기 때문에 납입기를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네. 매년 본인에 대한 현황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장학재단에서는 채무자 신고를 하는데 매년 한 번씩 가가지고 본인의 연락처, 대출 현황 같은 경우를 확인하라는 게 네. 있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정기 신고는 매년 12월에 하게 돼 있고 네, 연중 수시로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귀하게 발생하는 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제 해외 이주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 이주 사실을 신고를 하시고 네. 다음에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을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해외로 가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소득을 포착해야 되는 건데 네, 네. 포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해외 이주입니다. 이민 네. 일종의 이민을 하는 경우. 이민 가는 경우에는 대출 다 갖고 가셔야 된다. 근데 해외 유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유학 간다고 해서 상환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거고 취업 후 네. 상환 학자금 대출은 출국 40일 전까지 해외 유학 신고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학생은.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건 이자잖아요. 저금리라고 하지만 네. 또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이자를 좀 면제받을 수 있다거나 네. 그런 어떤 정책들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복무 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면제되는 거고요. 네. 현역, 상근 예비역, 사회 복무요원, 다음에 의무 경찰, 네. 의무 소방원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는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아 정말요? 다만 직업군인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이 네.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저기 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 이자를 지원 중인데 네.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네. 광주광역시, 네. 목포시, 광양시가 지역 내 대학생의 이자 납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 기준으로요. 이것은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 각 지자체에서 이제 안내 공고가 뜨고요. 네네.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이 사람도 이자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돈을 받아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내는 거고요. 네. 이런 식의 프로세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질의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네. 1599 2000번. 1599 2000번. 대학에 대출이나 장학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물어보시면은 네. 혹시 기본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능하고요. 네. 또한 한국장학재단 광주현장지원센터가 네. 전남대학교 후문 안쪽에 영봉문화관이라 해가지고 박물관 4층에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안녕. 항상 인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네.